네, 어벤져 전략회 2월 12일 월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참 요즘은 일주일이 좀 너무 참 천변만화하듯이 급변해서 참 이게 따라잡지 않으면 정말 놓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꽤 많은 일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변호인 측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 아마 그거는 윤 대통령의 이제 처음에 체포영장 발부돼서 영장 심사하는 그 날짜 그걸 두고 이제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로 하느냐 아니면 시간대로 하느냐 뭐 그걸 두고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의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거에서 구속 취소 요청을 아마 일주일 넘었나요? 했습니다. 요게 7일 안에 이제 결정이 되게 된 모양인데 요걸 지금 오늘 중에 법원에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다고 그래요. 유 변호사님, 이게 구속 취소라는 게 어떤 거죠?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 기왕에 구속된 사람이 본인이 원할 경우 아니면 네.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 취소에 대한 판단을 신청하거나 이제 스스로 법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속 취소는 이제 뭐냐면 구속 사유가 아예 없어졌거나 아니면 뭐 구속을 계속 이어갈 그런 사유가 소멸됐거나 할 경우에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를 취소시키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구속영장이 없었던 게 돼버리고 그런 피고인은 당장 석방되게 됩니다. 네. 보증금 우리가 납입 조건부 석방이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건 많이 보석 있죠. 네. 들어보셨잖아요. 그 보석이라는 거는 기존의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구속 취소는 그게 아니라 아예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를 날려버리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어때요? 지금 이게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구속 산정 날짜, 시간,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 나는 아마 이유를 든 것 같아요. 예, 뭐 그것도 이유를 뭐 들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통 이제 구속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구속 사유를 더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사유를.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날짜도 엄밀히 봐서 만약에 위법하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절차상 위법이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겠지만 구속 취소라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실체적 사유를 보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 취소 신청이 인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인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요게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된 것 되면 서부지법에서의 구속에 대한 어떤 적법성 여부 요게 또 하나의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요건 아마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요 오늘 아침에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작성한 조서 있지 않습니까? 요게 당사자가 부인해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이 본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본인이 검찰에서 쓴 조서와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이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체포해라. 라는 거를 이미 그 검찰 단계 이 조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시인해서 이 날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이야기 뭐 한 들은 적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법정 진술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서 내용보다 조서를 부인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냥 그 조서 능력도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조서 있잖아요. 네네. 그 조서의 효력을 피고인이 쉽게 부인할 수 있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 실제로 판사가 눈앞에서 본 그 진술을 가장 중요하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검사 그 조사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형사 재판 단계에서 와서 부인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그러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준용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보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절차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많이 달라요. 네. 헌법재판전은 본질이 징계 절차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로 이거는 형사소송과는 달라서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음. 증거를 좀 더 여유롭게 좀 인정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진술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진술이 다르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증인 채택을 해서 그럼요. 그 진술을 좀 뒤집는 그런 어떤 증언들을 하면 뭐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직권으로 증인 한 명을 방첩사 네. 대령인가요? 네네. 예, 직권으로 그 신청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하고 이거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마 14일 날 나오죠. 예, 예. 그런 걸 통해서 그 크로스 체크를 하면요. 네. 그다음에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그 신빙성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홍장원 그 메모가 맞았는지는요. 홍장원 증언과 똑같은 그 내용을 전달받았던 지시받았던 네. 뭐 방첩사라든가 뭐 수방사라든가 이쪽 그 간부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 그거 다 크로스 체크를 있다고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불러서 증언을 들어보면 분명히 그 증언 자체가 거짓인지 뭐 사실인지는 아마 그렇죠. 드러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등 다섯 명이 박성민, 이철규, 정점식 이렇게 다섯 명이 대통령을 찾아뵙습니다. 아침에 찾아뵀는데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당이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사랑받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했다. 특히 2030 세대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 청년이 나라의 주인 의식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만은 오늘의 메시지는 좀 센 것 같네요. 당이 뭐냐면 좀 따라와라 뭐 네. 이런 내용으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자유수호를 당이 뒷받침하면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니들 좀 약해. 그 얘기처럼 들려요. 네. 지금 지금 나를 거대 야당의 그 무도한 폭주 탄핵 그 공세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전 국민적 함성이 여기저기서 진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당이 그거를 좀 제대로 서포트를 좀 못하는 것 같다. 음. 약하다. 뭐 그런 생각을 좀 조금 애둘러서 한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뭉쳐서 우리 한번 잘 나가보자. 그 얘기 같아요. 글쎄요. 뭐 지금 그렇게 해서 잘 나갈 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고 또 당이 만약 이런 방식으로 끌려갈 경우에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예상할 수 있는 조기 대선은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참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이제 대구 집회에 꽤 많은 분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힘 삼아서 대통령이 강하게 이제 국민의힘을 좀 끌고 가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글쎄요. 지금 뭐 운명을 함께 하다가는 이게 뭐 대책이 없이 정말 망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대통령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자유수호라든가 주권 회복 운동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이게 좋은 그 보수 세력의 자발적인 운동입니까? 근데 네. 그걸 우리 당이 뒷받침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운동의 한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헌법 탄핵 심판 절차를 받고 있고 형사재판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심에 본인만 만약에 없고 나는 괜찮으니 그저 자유수호와 주권 회복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당이 그 운동을 뒷받침하기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을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이 그 운동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 운동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 입장에서는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입장을 좀 먼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비상계엄을 당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상의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해놔놓고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같이 책임져라고 하는 저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지는데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놔놓고 결국 책임은 당이 져라 이런 이야기하고 저는 뭐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당이 주체적으로 이런 사태에 한 번이라도 같이 함께 해본 적도 없고 상의해본 적도 없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사고 쳤으니 야 뒷감당은 네가 해
라는 거하고 저는 뭐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을 가고 당은 당의 길을 가야지만이 저는 살 길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참 황당한 변호사 한 명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들 법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한 유승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데 누구를 고발한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 한덕수 대행하고 같이 기자회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담화하고 질서 있는 조기 퇴전 이게 내란죄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한 모양이에요. 야, 이게 참 지금 뭐 하는 살다 참 별걸 다 봅니다. 네. 서부지법 난동은 그 구국을 향한 성스러운 행위였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무죄다 해가지고 무료 변론을 지원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당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랑 저게 이제 12월 8일일 거예요. 일요일에 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토요일 오전 10시에 첫 번째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냐? 임기 단축 문제를 포함한 전국 안정화 방안은 당에서 당에 일임할 테니 당에서 알아서 준비해 주시라. 네.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하면서 본인이 이선 후퇴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 담화에 입각해가지고 정부의 수장인 이 한덕수 총리와 또 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해서 뭘 한 건데 그럼 대통령도 내란 그 촉발범이네요. 네. 대통령 그 12월 7일 담화에 그 후속 조치로서 저걸 한 건데 대통령도 그럼 고발해야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 체포하려는 게 내란 막으려고 체포한 건가요? 아주 참 역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 정광훈 목사가 뭐 매주 집회도 하시지만 참 돈벌이에도 꽤 아마 이 소질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자,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광훈 이 목사의 딸이죠. 따님이 이 요즘 광화문에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집회를 하면서 뭐 이렇게 서명을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서명의 내용이 뭐냐면 이 따님이 알뜰폰 사업을 한답니다. 사업을 해서 알뜰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서명하면서 알뜰폰에 가입하라는 그런 저걸 한대요. 근데 이 업체가 대부분 이 정광훈 목사의 딸이 지분을 60% 소유하고 있고 퍼스트 시니어 요금제 할 경우에 같은 용량의 다른 그 요금보다는 한 2배 가량 값이 비싸다고 그럽니다. 자, 그 비싼 지금 알뜰폰을 신도들에게 이렇게 팔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NH농협은행하고 제휴를 해서 선교 카드 만들어서 여기에 또 0.3에서 0.4% 수수료를 또 받고 있다고 그래요. 또 뭐 여러 가지 아마 사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그것도 자유일보. 네, 자유일보 구독 신청. 자유일보를 이제 정기 구독하게끔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또 광화문 몰이라고 네. 온라인 그 쇼핑몰을 또 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자유마을 뭐 그런데 또 뭐 회원으로 가입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 저희 7종 세트인가 그래요. 다. 그렇군요. 정광훈표 뭐 저기 그 비즈니스 하는 게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알뜰폰부터 시작해 갖고 한 뭐 7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예. 저희도 한번 가입해 보시죠. 예? 가입해 보시죠. 아니 이거 뭐 좋은 걸 좀 권하세요, 저한테. 어떻게 사람이 그렇습니까? 뭐, 좀 저 좋은 받으면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예. 네. 하여튼 뭐 근데 뭐 최근에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수사가 좀 상당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그 특임 전도사 두 사람이 이제 구속 상태 아닙니까? 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그 구치소로 방문 조사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두 사람은 구속이 된 거니까 두 사람에 대한
뭐 더 무슨 여죄를 밝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 지금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여러 군데에서 고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과연 그 내란 선전 선동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들과 구속되어 있는 사랑제일교회 2명의 특임 전도사와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들이 그렇게 그 난동을 사실상 교사하고 실제 가담하고 한 것은 정광훈 목사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밝히려고 하는 건데, 지금 경찰이요. 그래서 그 이석기가 과거에 네. 9년형 받았을 때 뭐 해화동 주의소 뭐 습격하는 그렇죠. 유사시에 그런 뭐 그 계획도 짜고 모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란 선동하고 뭐 그런 걸 폭동 모의 같은 걸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 법리를 이석기를 징역 9년으로 처벌했던 그 법리를 정광훈 목사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네. 네, 한번 지켜보죠. 알뜰법 많이 파시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사안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나온 이야기가 1번은 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요즘 최근에 언론들에서 아주 집중 취재를 하고 있는 게 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이 데모가 있다고 합니다. 애니 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애니 첸에 대한 지금 추적 보도를 언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미교포라고 합니다. 꽤 돈을 많이 번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한국의 여러 인사들과 아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아주 이 서포트, 즉 후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어떤 이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선임 과정의 어떤 비화들을 많이 공개를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